KDBS 라디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상식, 알쓸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매주 월요일 저녁 상식 지킴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76기 아나운서 정서윤입니다. 아마 오늘이 여러분께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두 번째 방송인 것 같은데요. 그전 방송과는 다르게 제가 한 학기 동안 직접 제작하고 진행을 맡게 된 첫 방송인 만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자면 아직 방송에 능숙하지 않아 부족한 점들이 많고 실수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벌써 2학기 개강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찾아온 개강이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더 늦게 찾아오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방학이 벌써 그리우신 여러분들도 방학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마음 한구석에 접어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2학기 대학생활 알쓸상식과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첫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알쓸상식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상식의 줄임말인데요. 놓치기 쉬운 최신 시사상식에 대해 알아보며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해볼까요? 제가 첫 방송으로 어떤 주제를 다뤄야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고민 끝에 선정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부실 준비 논란에 여러 번 휩싸인 만큼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게 들릴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 그리고 준비 과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사의 논란보다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여 매 4년마다 열리는 행사인데요. 세계 보이스카우트 회원들의 합동 야영대회이자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청소년은 만 14세에서 17세까지라고 합니다. 초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영국 스카우트 협회에서 주최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1979년에 일어난 이란 혁명으로 대회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잼버리 어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왜 많은 단어들 중 잼버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을까요? 잼버리의 유래를 보면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웰이 첫 대회를 열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왜 잼버리냐고 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포웰은 그게 아니면 뭐라고 부르냐며 그게 가장 잘 어울린다 라는 말을 할 뿐 별다른 정확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고 해요. 잼버리라는 말은 1860년대 미국에서 즐겁고 시끌벅적한 모임이란 뜻으로 쓰이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제잘거리기라는 뜻의 제버, 시끌벅적한 축하연이라는 뜻의 시바아리, 그리고 궁중이라는 뜻의 잼의 M을 합성해 만든 단어로 추정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인데요. 방금 시바아리라는 단어를 욕으로 들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럼 잼버리 대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인들의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함? 스카우트 운동에 참여하는 각기 다른 민족과 국가 출신의 청소년들이 서로 직접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네요.
1907년 영국의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 창립한 이래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각국의 동참과 운동 확산을 지켜본 그는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표단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대회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 최고 참석 규모를 자랑하는 잼버리 대회를 아시나요? 그 대회는 바로 미국 버지니아주 서미트 백델 국립공원에서 개최된 2019년 제24회 잼버리 행사라고 합니다. 당시 4만 5천여 명의 스카우트가 참가했으며 이는 행사 개막부터 폐막까지 모두 참석자만 집계된 결과로 아마 도중에 방문해 하루만 참가한 스카우트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전에도 한국에서 잼버리 대회가 개최됐다는 사실. 그 대회는 바로 1991년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로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됐다고 해요. 아마 지금 대학을 다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태어나지 않았을 연도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며 알게 됐거든요.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나라가 됐으며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적 위상을 더욱 드높이게 됐고 외교 기반 또한 확장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일본에 이은 세 번째 개최국이라고 해요. 2023년 올해죠. 지난달 열린 잼버리 대회 또한 2017년 8월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한국의 새만금에서 진행되기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이런 기대 속에서 진행된 대회인 만큼 이번 잼버리 대회의 부족한 점들로 논란이 더 크게 생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K-팝 노래를 들으며 우리도 이만 1부를 마무리해 볼까요? 잼버리 K-팝 콘서트에도 출연했던 뉴진스죠.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2부로 찾아뵐게요. One, two, three, four.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 boy 너만 원해 Hi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잠을 들려 해도 네 생각에 또 새벽 3시 알려줄 거야 They can't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 boy 너만 원해 Hi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오셨습니다. 한층 분위기가 업된 느낌인데요.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길 바라며 바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요즘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후쿠시마 오염수를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2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년 4개월 전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부터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거셌던 만큼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과 어민 등을 중심으로 시위와 법적 대응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이나 기사에서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할까 합니다.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이때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 방출 능력을 방사능이라 하고 이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곁에 흐르는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 양은 연간 3mSv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버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왜 생겨날까요? 후쿠시마 원전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의 핵 연료에 잔해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냉각하기 위해 투입한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가 들어가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오염수는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염수는 여러 단계를 걸쳐 처리하며 방사선 물질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방사성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보편적인 설비로 우리나라 원전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염수가 발생하면 우선 방사성 농도를 측정하고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방사선 농도를 측정합니다.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처리 과정을 반복해 처리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처리수는 곧바로 바다에 방류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정답은 NO인데요. 처리수에 바닷물을 40배 섞어서 리터당 1500베크렐 정도로 희석시킨다고 합니다. 이 희석시킨 물은 배관을 통해 1km 지점의 먼 바다로 방류하게 되는데요. 이 물이 흘러 방류 지점에서 2-3km 떨어지면 처리수의 농도는 리터당 1베크렐 정도로 자연적으로 희석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 리터당 1베크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리터당 1베크렐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한강물의 삼중수소 농도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염수 처리 방법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떠오르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일본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배출 기준 이하로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국의 통치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배출 기준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방사선 액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증발시켜서 수증기의 형태로 방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산해 본다면 바다로 방류할 때가 수증기로 방출할 때보다 방사선 위해가 1000분의 1 이상 낮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낮은 수치지만 해양 방류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도대체 무슨 사고이고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언급하지 못했네요.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기운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때는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이었는데요. 일본 동북부 미야기 현 오사카 반도 동남쪽으로 13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저는 당시 9살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나이였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귀여운 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말하자면 대지진 발생 이후 가동 중이었던 후쿠시마 1, 2, 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지만 이어서 오후 3시 27분경부터 지진 해일이 덮쳐 1호기부터 3호기까지 모든 교류 전원이 상실됐다고 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인 3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36분경에는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이틀 후에는 3호기 수소 폭발, 15일에는 4호기 수소 폭발과 폐연료봉, 냉각 보관, 수조 화재들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다량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만든 0부터 7까지의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 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이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니 이만 저는 이쯤에서 물러날까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오늘의 시사상식 잘 익히셨나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내용이 있어서 듣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기로 약속하고 오늘의 방송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All of this discussion, talking about nothing you'd ever said to my face. You think it was the gospel, but they're only trouble. I ain't got the time to waste. You need to get a life,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of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ve got to realize I'm doing me regardless,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ma do it any way that I wan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Some people are so mean, I'll be on a phone screen when we're trying to live our lives. Why you gotta be so vicious? Be about your business instead of getting up in mine. You need to get a life,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your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 got to realize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ma do it any way that I wan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Doing me regardless. Why would I ever stop? Oh, you want to your glitter into gold, so why are you wasting your time? You should find some better seeds to sow. They might grow one day, but either way, I'm doing me regardless,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ma do it any way that I wan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Life's too short. Doing me regardless. Life's too short.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Doing me regardless.
저는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가 좋아 자주 듣곤 하는데요. 인생은 너무 짧으니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빛나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정서윤, 기술의 김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